안녕하세요. 저는 딸기만두 딸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을 책은 타셔의 정원입니다. 작가 타샤 투더, 옴기니 공경희, 리차드 브라운 찌끔, 출판사 월북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월북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쁜 정원을 만들고 함께 나눠 주신 타셔 투더 할머니 고맙습니다. 듣고 계신 삼촌, 이모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네. 안녕하세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딸기만두입니다. 오늘 낭독할 타샤의 정원의 주인공인 타샤 투더 할머니, 미국 동화작가이며 사파가입니다. 비밀의 화원, 소공녀와 같은 그림책의 사파를 그렸습니다. 1915년 미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행복해했고, 화가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드는 엽서에 그녀의 그림이 사용되었고, 그림책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칼데코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57세의 그녀는 정원 생활을 시작하며 정원 가꾸기를 합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자라는 모티브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행복이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자연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는 그녀, 93세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녀. 오늘 그녀가 가꾸어 놓은 정원에 함께 들어가 쉼을 얻고 그녀의 여정을 엿보시길 바랍니다. 타샤의 정원에는 계절별 매달 향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낭독은 8월입니다. 예쁜 사진들과 함께 8월 한 달 동안의 정원을 보여줍니다. 타샤의 정원, 출판사 월북. 타샤 투더로부터. 처음 식물에 매료된 때를 나는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3살인가 4살 때쯤 부모님의 친한 친구인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 노란 장미 일종인 슈고신부의 장미가 피어 있었죠. 맞아요. 전하를 발명한 그 유명한 벨의 집이에요. 그때 나는 별뜻 없이 생각했습니다. 꽃을 키우며 꽃과 생활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이 될 거야 라고. 그때 벨의 집에서 본 장미는 지금도 눈앞에 있는 듯 생생히 떠올릴 수 있답니다. 나는 정원을 무척 좋아해요. 나무나 꽃을 심고 키우며 돌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냐고 물어보지만 나는 모든 꽃이 다 좋아요. 먹고 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림 그리는 일도 하지만, 만약 그럴 필요가 없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루 종일 정원에서 화초를 돌보며 아름답게 핀 꽃을 즐길지도 모르죠.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정원의 나무나 꽃에게 특별한 걸 해주지는 않아요. 그저 좋아하니까. 나무나 꽃에게 좋으리라 생각되는 것, 나무와 꽃이 기뻐하리라 생각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죠. 잡초 뽑기나 물주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필요한 비료를 제대로 주기만 하면 정원은 그에 화답해 줍니다. 나의 정원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디엔 무엇 심을까?
여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궁리하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또한 정원이나 식물에 대해 알고 싶은 것도 아직 잔뜩 있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걸 배우면 더욱더 알고 싶어지죠. 나는 90살이 넘은 지금도 장미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답니다. 전문가가 되고 싶다, 정말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며 꿈을 쫓는 일이 즐겁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모든 것에 해답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 더 많이 알고 싶거나 더 연구하고 싶은 꿈에는 끝이 없는 거죠. 더 배우고 싶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즐거움은 누구든지 언제라도 누릴 수 있는 으뜸의 기쁨이랍니다. 타시아의 정원에는 4월과 5월, 6월과 7월, 8월과 9월이 있습니다. 4월에는 봄을 여는 서막, 5월에는 정원 깨어나다, 6월 지천으로 핀 꽃, 7월에는 데이지 화환과 참 제비꽃갈, 8월에는 백합과 산딸기, 9월에는 수확의 계절. 저는 8월 백합과 산딸기를 읽을 예정입니다. 프롤로그. 시간에 묻힌 정원. 내가 타샤 투더를 처음 만난 것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였다. 내가 어릴 때 잘 따르던 이모가 다니러 오면서 타샤 투더의 편지 세트를 선물로 갖다 주었다. 이모는 인쇄소 직원이었고 우린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였다. 이모가 그 편지지에 쓴 편지를 기대했다면 실망이 컸겠지. 난 편지지를 단 한 장도 누구에게 보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편지지 상자를 책상 서랍에 고이 간직하다가 대학에 진학해서 집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갔다. 대학에서 집으로 편지를 보낼 때도 백지만, 오로지 백지만 사용했다. 그러다가 코네티컷에 있는 로진의 온실에 취직하자 여기도 그 상자를 들고 왔다. 지금도 그 편지지를 간직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좀 누렇게 변했지만 내 책상 맨 위 서랍에 고이 모셔져 있다. 온실에서 일한 지 몇 달 지났을 때 타샤 투더가 우리 온실에 온 거라는 소문을 들었다. 상상이 되겠지만 난 당황했다. 사실 그리 충격을 받을 일이 아니었던 것을 타샤가 뛰어난 연애가임을 알았으면서. 그런데 그녀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자 들뜨기 시작했다. 보여주려고 편지지 세트를 꺼내놓고 사인받을 책들을 챙겼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없었다. 타샤는 온실의 수령초를 구경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화초를 매개로 지금까지 우리의 사귐은 이어져 왔다. 가끔 미술을 화제로 삼고 문학이나 동물 이야기도 하지만 주로 꽃과 나무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타샤는 나보다 훨씬 잘 알지만 이따금 내 체면을 세워주느라 동백나무 재배법이나 겨울에 앵초를 벼드는 창가에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둘 사이에서 나도 몫을 한다고 느끼게 해주려는 마음이겠지. 그녀는 앵초가 햇볕을 직접 쬐면 못 산다는 것을 잘 알고 동백나무의 장단점도 나보다 잘 알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타샤의 정원에 수없이 가봤지만 아무리 가도 성에 차지 않는다. 타샤가 전화해서 내 마음을 잡아당길 때마다 그대로 차에 올라타고 그 가파른 길을 달려가서 며칠간 꽃과 맛 좋은 음식에 파묻혀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그렇게 찾아갔던 어느 날 거기서 리차드 브라운을 만났다. 그는 잠시 카메라를 내리고 악수하더니 올해는 양비꽃이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또 비밀의 정원에서 2m 가까이 되는 디기탈리스를 봤느냐고 물었다. 그때부터 영원한 우정이 시작되었다. 리차드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에
환한 미소를 짓다가 자주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이다. 그는 시골을 좋아하는 겸허한 사람이다. 타샤는 리처드는 매사에 신사지요 라고 자주 말한다. 그는 오래전에 잡지의 실을 온실 사진을 촬영하다가 타샤와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내 사진이 형편없었지요 라고 답하면서 늘 자기 작품을 가차없이 비판하는 성격이다. 리차드는 정말이요. 처음 왔을 때에는 타샤에게 워낙 경계심을 느꼈고 또 정원에 놀라서 사진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타샤를 찾아온다. 날씨가 비할 데 없이 좋을 때도 그리고 나쁠 때도 외진 그의 집을 출발해 타샤에게 온다. 모든 순간에 타샤와 정원을 포착하기 위해서다. 자기 작품에 까다롭게 구는 그도 가끔은 괜찮은 사진을 찍기도 한다고 인정한다. 타샤를 찾아가는 길은 가볍게 볼 여정이 아니다. 처음 집에 찾아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타샤는 난코스임을 경고해둔다. 아주 가파르고 군데군데 위험한 도로를 올라가서 그녀의 우편함에 도착한 후에도 집까지는 꽤 먼 길이 남아있다. 용기 있는 사람만 그 힘든 길을 가는 모험에 도전하지만 타샤는 길을 어찌해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최악의 구덩이들을 뒤로하며 먼지 속에 남기고 떠나면 마침내 층층이 부채꽃이 절을 하며 맞아주는 너른 풀밭이 다다른다. 차도가 그 사이에 나있다. 몇 번인가 푸른 꽃무리 속에서 길을 잃다 보면 집이 눈에 들어온다. 타샤의 집은 언덕 꼭대기를 호령하는 듯이 보이고 그녀가 전하고 싶은 인상 또한 딱 그 모습이다. 안팎으로 세월의 풍상을 겪은 건물로 보인다. 오랜 동안 함께하며 써야만 생기는 갈라진 틈과 여러 결함들이 더욱 그런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사실 아들 세스가 어머니를 위해 이 집을 지은 것은 30여 년 전이었다. 일부러 문간을 낮게 내고 마룻바닥을 평평하지 않게 설치했다. 아마 타샤가 온 세상을 찾아다닌다 해도 이토록 그녀의 개성에 맞는 집을 찾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 아들네와 가까워서 편리하니 이만한 데가 있을까? 그래서 타샤는 세스를 뉴햄프셔 주 콩코드에 내보내 2740년대 농가를 측량하게 했다. 그녀가 꿈꾸던 집이 바로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세스는 가능한 모든 목공 기술을 동원해서 그의 집 바로 옆 부지의 콩고드에 농가를 재현해냈다. 타샤는 남들이 자신의 집을 처음 보고는 오래된 집이라 여기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속는 걸 보고 한참을 즐거워한 후에야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녀는 주부답게 살짝 뽐내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꿈꾸던 집을 지은 것은 정말이지 큰일이었으니까. 세스 또한 어머니 못지않게 현대적인 것을 꺼려서 손으로 쓰는 연장으로 타샤의 집을 지었다. 헛간을 지을 때는 가로 세로 3m짜리 기둥을 크레인의 도움을 받아 맨손으로 세웠다. 저녁이면 기둥을 고정시킬 나무 못을 깎았다. 그 결과 세스는 누가 봐도 1740년대 농가로 보이는 집을 재현했다. 원래 땅 모양 때문에 방향만 바꾸었다. 타샤의 말대로 세스가 다이너마이트 쓰는 법을 몰라서였다. 헛간이 완성되자 타샤는 거기로 이사했다. 타샤는 미 북부 출신답게 정원을 잘 이용한다. 어느 날이든 거기서 수채화에 몰두해 식물의 세밀한 부분을 묘사하는데 완전히 푹 빠져있는 그녀를 발견할 것이다. 8월 백합과 산딸기. 정원사들이 8월에는 이를 슬쩍 제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속도에 지치고 끝없는 정원 일에 지치거나 여름에 흐드러짐에 약간 실증이 나서 늦여름의 정원이 약간 지저분해져도
내버려두는 수가 있다. 하지만 타샤는 다르다. 화초를 가꾸는 기간이 워낙 짧아서 매 순간을 아깝게 여긴다. 8월의 정원은 5월과 다름없이 눈부시다. 물론 타샤는 유난히 오래가는 화초를 추구하는 것을 부인할 것이다. 그녀는 일부러 계획을 하다가 들키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원이 멈추는 시기를 메워줄 화초를 찾느라 카탈로그를 뒤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탐색은 결실이 있었다. 확실히 한여름의 정원은 봄의 정원과 달라 보인다. 이제는 말끔한 꽃송이들이 빼곡하게 피어난 꽃밭이 아니다. 8월에는 데이지, 백합, 풍접초, 피퍼뷰, 접시꽃을 비롯하여 언덕 꼭대기에서 잘 견뎌내는 꽃들이 엉클어져 핀다. 정원은 세계의 향연장으로 변한다. 8월에도 타샤의 작은 산 위는 심하게 덥지 않다. 시내보다 기온이 5도는 낮을 것이다. 하지만 높아서 좀 건조하고 바람이 불며 심심찮게 가뭄이 든다. 타샤는 토양과 그늘, 빛에 대해서는 화초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하지만 날씨는 그녀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 8월쯤이면 정신없이 돌아가던 분위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 먼저 정원에 새로 벌리는 일이 별로 없다. 한여름은 꽃을 심거나 옮기는 절기가 아니다. 8월의 타샤는 누군가 희귀한 화초를 가져와서 당장 심어야 되는 경우에나 땅을 판다. 나는 파란 현호색을 내밀면서 여기요, 볕이 잘 드는 곳에 꽂으세요 라고 말하곤 한다. 타샤는 한바탕 고맙다고 인쇄치레를 하고는 꽃의 특징과 필요한 상황을 묻고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흙을 파는 도구를 들고 돌아온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마음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심스레 말한다. 난 어떤 식물도 땅에 대충 꽂지는 않아요. 화초를 심을 때는 늘 단단한 삽을 사용하죠. 그 말과 함께 구덩이를 판다. 화초를 심지 않아도 처리할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다. 타샤는 과일이나 야채를 앞치마에 담에 들고 여기저기 오솔길들을 오르내린다. 꼭 필요할 때는 바구니가 없다니까. 그녀는 치마폭에 자두를 담으면서 중얼댄다. 치마 얘기가 나왔으니 그녀의 차림새 이야기를 하고 싶다. 타샤는 늘 잘 차려입는다. 나는 보통 사람들이 옷을 가볍게 입고 싶어하는 날 그녀의 집을 찾아가곤 한다. 리처드는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나타나고 나는 끈 원피스만 입고 간다. 하지만 타샤는 늘 어깨와 팔꿈치를 가리고 치마는 발목까지 치렁치렁하다. 몹시 무더운 날씨에도 그녀는 따아 올린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칼라에도 스카프를 두른다. 원칙적으로 살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봄이 올 무렵 때는 늘 맨발로 정원을 돌아다닌다.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라는 소문도 있다. 봄부터 날씨가 허락하면 항상 맨발이다. 가끔 그녀는 이런 벌을 밟았네 라고 중얼댄다. 주변에 있던 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달려간다. 하지만 타샤는 발에서 벌을 떼고는 태평스레 걸어간다. 타샤는 연중 손님을 대접하지만 특히 8월이면 서늘한 언덕 꼭대기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다. 타샤는 늘 멋진 안주인 역할을 해낸다. 특히 추수한 작물로 맛 좋은 빵을 구워 손님들을 기쁘게 하기를 좋아한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손님들이 있을 때는 장작 스토브에 불을 피운다. 그녀는 으스대는 목소리로 말한다. 난 음식은 모두 장작 스토브로 하거든요. 물론 장작 스토브는 까다롭죠. 아무나무나 뗄 수 없거든요. 소나무와 나무 토막을 태워서는 빵을 제대로 구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난
엔젤 케이크를 성공적으로 구워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인 건 알지만 해마다 이맘때면 리차드가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서 타샤의 집에 찾아올 만도 하다. 타샤는 그의 식성을 놀리기를 좋아한다. 지난번에 리차드가 미리 연락도 없이 찾아왔기에 우리가 방금 파이를 다 먹었다고 말했죠. 물론 장난으로 그랬어요. 그가 고개를 떨구더군요. 어찌나 풀에 죽은 모습이던지 그 자리에서 파이를 구워줘야 했다니까요. 봄이면 화분에서 자란 것을 채소밭에 철망 울타리 옆에 심고 어린 덩굴 곁에 홀을 파놓는다. 스위트피가 뻗을 쯤 구덩이에는 비료를 뿌린다. 타샤는 사람 다니는 길에서 멀지 않는 곳에 놓인 대형 통에서 비료를 발효시킨다. 그녀의 딸 에프노는 봄이면 비료를 만들 소 배설물을 가져온다. 통에 배설물과 물을 넣어두면 여름 내사가 비료가 된다. 냄새가 향기롭진 않을 거예요. 타샤는 통의 뚜껑을 열기 전에 경고한다. 물 1갤런을 넣고 희석시켜 스위트피 구덩이에 뿌려줄 참이다. 뚜껑을 열면 향기롭지 않은 정도가 아님이 밝혀진다. 그래도 이 악취나는 비료 덕에 내가 본 중 가장 키가 크고 향기로운 스위트피가 자란다. 타샤는 엄청난 칭찬을 받은 후 내가 집에 갈 때 이 날개 달린 꽃을 한아름 들려보낸다. 8월이면 요리를 할 때 타샤는 손님들을 연못으로 내보낸다. 수련 구경 때문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텀벙대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오스트리아산 낫을 들고 연못에서 멀지 않은 앵초밭 주위의 풀을 정리하러 나올지도 모른다. 앵초밭 주변에 베는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사실 나는 낫을 잘 쓰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설명한다. 하지만 물가에 있어도 물에 들어가는 법이 없다. 타샤의 집에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백합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난 백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비결을 물으면 타샤는 그 말로 질문을 대번에 일축해버린다. 그녀가 아끼는 것들은 테라스에 2m도 훌쩍 넘는 돌담에서 자란다. 블랙 드래곤과 그에 못지않게 화사한 동양의 교배종들이 엄청난 꽃봉오리를 터뜨려 늦여름의 향기를 내뿜는다. 더군다나 단아한 아시아 백합이 작약 꽃밭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면서 작약이 마지막 꽃잎을 떨굴 때까지 그 자리를 메운다. 타샤는 길가에서 자라는 야생 블루베리가 머핀 같은 것을 구울 때 좋다고 하지만 그녀도 통통한 계량종 나무 몇 그루를 심었다. 거기서 나오는 블루베리는 염소젓 크림을 먹을 때 곁들인다. 남는 블루베리는 얼리거나 시럽에 재워 병에 담았다가 겨울에 먹는다. 반면 라스베리, 특히 라덤과 september 골드 품종은 잼을 만든다. 최고의 잼 재료는 블랙 라스베리지요. 하지만 펙틴이 부족하기 때문에 잼을 만들 때 사과를 넣어야 해요. 과실수들 다 하면은 채소밭이 이어진다. 채소밭에는 블루코리, 케일, 토마토, 콩, 양배추, 쌍록 양배추, 상추, 시금치 등 늘 있는 것들이 자라고 멋진 꽃도 있다. 그 뒤에는 타샤의 배려가 깃들어 있다. 난 식물들이 뿌리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풀숲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콩줄기를 받치는 막대기 주위에 뿌리를 내린 데이지, 딜, 양귀비, 금자나를 지나면서 말한다. 이것들 중 채소밭에서 자랄 법한 종류는 딜뿐이다. 하지만 모든 게 보기 좋고 수확량도 대단하니 누구도 의심스러운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 타샤는 북쪽 채소밭과 그 주기에 아쉬움이 별로 없다. 신중한 계획으로 기후에 맞춰 취향도 가꾸었으니까 물론 때론 강수량이 적어 곤란을 겪는다.
특히 8월. 블루베리 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면 큰일이다. 또 8월에 때이른 서리가 내리면 보통 난감한 게 아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타샤는 뉴 잉글랜드의 날씨에 맞춰 성공적으로 정원을 가꾸고 있다. 타샤의 정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책을 구입해서 계절마다 열리고 피고 지는 타샤의 정원을 엿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